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민에 심리학 인사이트를 더해주는 디얼 사이콜로지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찾아뵙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틀어놓은 그 영상들이 있는데 아마 재밌게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같이 그 진행을 도와서 그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최연호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한 게 아, 있는데 네. 교수님도 혹시 입이 좀 짧으셨나요? 그런 입 짧, 경향이 좀 있어서도,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약간 입 짧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 속을 그렇게 많이 썩인다 하더라고요. 밥도 안 먹고 숟가락만 빨고 그러면서 이제 변비 생기고 이제 또 부모님들은 큰 병일까 걱정하고 뭐 이렇게 대학병원도 많이 온다 하더라고요. 저도 입을 짧은 편이긴 한데, 저는 네. 이제 형제가 오빠, 언니, 동생까지 이렇게 4명이었거든요. 그럼 약간 경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입이 짧아도 안 먹으면은, 지금 안 먹으면 없다, 이런 그런, 네,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네, 먹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약간 그 형제 간의 경쟁 심리도 입 짧은 아이를 이겨내는 요인이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 일주 김님께서 오래전에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화장실 가고 싶어서 불이 나게 집어서 해결하고 갔다 이러는데 저도 약간 어, 그런 편이었거든요. 그러시구나. 밖에서 화장실을 잘 못 갔어요.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한수원 교수님 모시고 또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인사가 아, 늦었네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 화사하게 입어주셨다고 윤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의상을 두 개로 맞춰봤어요. 핑크랑 그리고 민트색 이렇게 맞춰봤는데 어떻게 잘 어울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 오늘 나눠볼 주제는 어떤 주제인가요? 네, 공감 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공감 이야기. 예전에 짧게 나눠주셨던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공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오늘은 좀 더 실용적으로 어떻게 하면 음, 공감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네.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감도 정말 중요한 그 이슈인 것 같기는 해요. 저희가 그 2주 동안 관계와 소통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자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만드는 것이 상대방을 온전히 공감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요새는 그 저희 PD님 PPT 한 번만 띄워주시면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너 T야 이거? 아, 글쎄 네. 표현들을 전 사실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는 느낌이긴 아, 해요. 네.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이게 도대체 정확히 뭘 물어보는 걸까요? 이게 이렇게. 요즘 그 네. MZ 아이들을 사이에서 MBTI가 유행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네. MBTI 중에 T하고 F, 그 네. 사고형과 감정형 중에 네네. 사고형이 좀 두드러진 친구들을 보면서 너 진짜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빠는 왜 내 얘기에 공감을 안 하고 해결책만 주는 거야? 너 T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몸짓이 누구 있는 T예요? 거야. 너 그걸 T야? 못 왜 그러는 알아들었어요. 거야? 아, 그 네. 루피의 네. 몸짓이었습니다. 근데 네. 사실 사고랑 공감이랑 느끼는 것과 사고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음, 저희가 또 이제 이거를 그쪽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 주지 못하고 한쪽만 보고 있을 때 왜 음, 공감을 못하냐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지만 음. 사실 이렇게 느끼는 것과 사고하는 게 이렇게 완전히 분리된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더 오해가 쌓일 수 있는 게, 넌 그렇죠. 아예 내 말을 이해를 못했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네. 네. 그런데 느낌, 이게 또 이제 약간 이런 좀 편견이랄지 그런 것도 있는 게 이제 또 남성, 여성 이런 게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여성들이 좀 더 감성적이고 느낌에 좀 더 이렇게 분위기와 그런데 감정과 뭐 네, 이런. 남성들이 조금 그렇지 않고 해결책을 내려고 한다. 네. 약간 이런 것도 어떤 의미에선 편견이고요. 어, 그리고 또 이게 저희가 감성적이다, 뭐 너무 감정적이다. 이게 꼭 나쁜 이야기는 또 아니거든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감정적이다 하면은 이성적이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그게 정말 전체적인 맥락을 못 보는 경우가 많게 돼요. 사실 감정이 뭐냐면 여러 정보의 그 요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 정보의 요약이 네, 감정이다. 네. 그래서 저희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돈이랑 같다. 이거 좀 특이한 표현인데, 감정이 돈과 네. 같다고요? 이게 이제 여기 물병이 있으면 이게 뭐 얼마쯤 할까요? 1,000원, 1,000원. 이건 1,000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꽃 네. 같은 건 이런 거는 10,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네, 요새는 좀 20,000원. 세마 10,000원 정도 하죠. 네네, 10,000원. 그러니까 이런 게 뭐 이렇게 가격으로 우리가 다 붙일 수가 있죠. 컴퓨터 랩탑은 뭐 모르겠지만 모르겠네. 100만 원? 저 잘 모르겠어요. 이건 한 160만 원 할 수도 아,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근데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를 저희가 돈으로 환산해서 얼마짜리. 그게 또 얼마짜리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물이 1,000원이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건 이 아니죠. 중에서 저희 생명에겐 가장 가치 있는 그렇죠. 존재죠. 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어떤 정보를 이렇게 다른 어떤 가치 체계로 만들어서 부르는 거예요. 1,000원, 1,000원으로서. 그러니까 1,000원이라는 게 틀린 건 아니죠. 가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감정도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요. 기분이 뭐 어떤 일이 있었고, 오늘 낮에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날 무시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그냥 아주 요약해서 표현할 수가 있죠.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합해서 지금 내 감정은 짜증나. 지금 내 그러네요. 감정은 네, 그 짜증나. 지루해. 지금 내 감정은 네, 행복해. 이렇게 되는 네. 거예요. 이 네. 짜증나가 온갖 일이 다 짜증나의 배경이 될 수 있는데, 그걸 그냥 그렇죠. 다 종합해서 어, 이렇게 요약해서 짜증나. 어. 요새 감정 단어 몇 개 아느냐 그러면 2개 안다고 막 헐, 대박 뭐 이렇게 헐, 대박. 얘기하는데 저 이 얘기도 들었어요. 불쾌. 네. 아, 네. 이거 점점 더 말이 조심하더라고요. 줄어드네요. 쾌, 네. 불쾌. 네. 그러니까 이게 정보의 서머리라는 의미지, 요약이라는 의미지, 이건 좀 더 다른 류의 정보다. 감성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이 너무나 다른 류다. 또 이렇게 구별할 필요는 또 없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감정이 정말 그냥 너는 왜 그런 감정을 느끼니? 왜 이렇게 감정적이니?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그런 무수한 정보들을 값의 총합이라고 봐도 네. 되는 거네요. 요약해서 간단하게. 네. 그리고 그거를 요약해서 간단하게 쾌, 불쾌 혹은 헐, 대박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아는 감정 단어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문득 드는데요, 네. 교수님. 그 사실 뇌 반응이나 저희 신체 이런 그런 생리적인 반응도 굉장히 간단하게 나가요. 이게 교감신경계가 이렇게 다 높아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반응이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정말 뭐 "헉, 너무 멋진 사람이 어, 아주 잘생긴 네. 배우가 옆에 있다. 어, 이럴 때와 그럼 가슴이 두근두근 두근두근거리죠. 예, 그럴 때와 아주 무서운 일이 다가올 것 같다. 이럴 어, 때랑 예를 뭐 들면 발표를 앞둔다던가요. 그렇죠. 인터뷰 뭐 면접, 어, 이제 큰 면접 그때 떨어지고 더 붙고 두근거리죠. 네. 그런 게 사실은 이 신체의 정보는 굉장히 비슷하고 단순해요. 단순한데 그러네요.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그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음, 멋진 사람을 만나서 기대되는 것일 수도 있고 네. 시험 때문에 불안한 떨리는 걸 것일 수도 네, 그렇게 있고. 나가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감정이라는 게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지만 짜증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네. 짜증나에 얼마나 많은 게 들어가 있을지 모르는 거죠. 그러네요. 일단 보이는 신체 반응은 정말 그냥 딱 그거밖에 없는데 짜증난다는 얘기를 할 때 보통 뭐 이렇게 얼굴이 찌푸려지고 뭐 네, 좀 기분이 나빠고 울적하고 그냥 이런 동일한 신체 반응이 나타나지만 그거를 우리가 짜증나라고 인식을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맥락을 보고 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거라고 이제 얘기를 음, 해요. 저희가 이걸 의식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지만 제가 눈물이 막 난다. 그러면 이제 상황이 아주 슬픈 일이 있었거나 아주 기쁠 때도 눈물이 막 나잖아요. 이렇게 정말 상황을 보고 우리의 생리적인 반응을 줄여서 간단하게 해석하고 음, 하는 것이 이제 감정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공감의 얘기도 이제 공감도 여러 가지 측면이 네. 있거든요. 이렇게 딱 느끼는으로 오는 그런 것. 저 사람도 이렇게 슬프겠구나. 나도 슬프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거 우리가 해석을 하고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이 사람은 무엇을 원할 것인가. 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다 공감의 차원이기 때문에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런 일단 감정에 대해서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정보의 총합이다라는 것을 알았고, 네. 그다음에 공감은 이제 그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서
약간 정보값을 다 같이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러네요. 정보값을 네, 파악해보고. 머리로 또 이해를 하는 것도 공감이 될 수도 있는 네, 거네요. 네, 그렇죠. 저희가 그냥 사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티야. 너 근데 티야. 사실 여기서 이제 하는 거는 왜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느냐. 그쵸. 그런 의미를 답답하다. 이제 아주 줄여서 아주 간단하게 너 티야 이렇게 얘기한 거일 수 있는데 그 짜증나랑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네. 미워랑 똑같은 얘기도 있고요. 그러네요. 왜 그래? 근데 이거 이제 좀 더 공감을 이제 더 이해가 가게 얘기를 한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거는 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너의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은연중에 있는 말 같기도 해요. 네, 날 좀 이해해줘. 내 음, 입장도 좀 생각해줘. 이런 뜻인 것 음,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 공감에 대해서도 짧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공감이 정서적인 공감, 그리고 인지적인 공감, 그리고 플러스로 또 행동적인 공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친사회적인 행동, 남을 도와주는 친사회적인 행동. 행동.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슬프겠다라는 게 딱 왔다 네. 하더라도 꼭 도와주지는 않는 경우도 안 했죠. 많잖아요. 맞아요. 네. 뭔가 네. 힘들겠다 해도 바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내가 네. 울적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네. 나도 힘들어. 뭐 이런 네. 생각일 수도 있고요. 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또 이제 또 다른 얘기죠. 네. 맞아요. 아, 이 얘기 관련해서도 그 교수님께서 지난 방송 때도 짧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악플러가 공감 능력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는 게 되게 네.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도 굉장히 특이한 네, 연구였는데 그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어떻게 공감 능력이 높을 수 있지? 그 공감이라는 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상처를 받을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음. 그 상처 주는 걸 그대로 말을 하는 거죠. 너무 나쁜 것 네. 같아요, 진짜.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남이 어떻게 하면 상처받을지 음. 정확히 알고 상처를 주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더 잘할 생각은 없는 거죠. 그냥. 친사회적 행동이 결여된 그런 네. 경우네요, 그럼.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사이코패스는 이제 공감을 못하는 게 이제 그런 네, 특징이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나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어,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건 맞아요. 오해고 아, 요건 또 달라요. 아, 네, 사이코패스는 감정적인 공감은 못하지만 친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할 건가요? 수도 있고요. 자기가 인지적으로 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이제 감정적으로 느낀다는 게 약간 그 신체적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이런 예도 많이 드는데 여기서 제가 연필을 꽉 찔렸다. 맞아요. 이 얘기, 그러면은 네 섬뜩하게 아우 맞아요. 막 그때 깜짝 아프겠다. 놀랐어요, 네, 제가. 그럴 느낌이 이제 바뜩 오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사이코패스 이런 분들의 경우는 그런 바로 오는 그런 느낌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연구를 또 하셨는데 이게 MRI 머신 안에 이제 들어가셔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뭐 약간 다친다거나 약간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를 생각을 좀 해봐라. 라고 이렇게 또 이제 그렇게 지시문을 주었을 때는 또 그 공감과 관련된 뇌 부위가 활성화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적으로 해보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느껴볼 수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네. 말씀 주신 것이 사이코패스마저도 공감 능력을, 결여된 정서적 공감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인지적으로 이해를 하게끔 도와주면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음, 자기가 의도가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의도요? 의도. 이렇게 해봐라. 하려는, 공감을 해보려는 아, 의도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악플러들의 경우는 저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상처 줄까를 의도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지. 저 사람이 상처받아서 어떻게 힘들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쪽보다는 음, 네, 상처를 주려는 데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정말 어떤 면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인간관계가 결정되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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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왜 배만나님과 윤희님이 댓글로 재밌는 이야기 나눠주시고 계시네요. 네. 배만나님께서 교수님 목소리 너무 아름다우시고 따뜻하세요.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위로가 되네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윤희님이 자꾸 놀리시고 계세요. 배만나님 배 들어가면 배 들어간 이유로 불러드린다고.
파이팅 하라고. 이름 좋은데요. 그러네. 네. 응원이네요. 이것도 따뜻한 그러네요. 응원. 너무 재밌네요. 이거는 상처 주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애정에 기반한 어떤 그런 그쵸? 공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게 공감 능력을 사이코패스마저도 높일 수 있다고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럼 실제로 우리들도 평범한 일반인들도 공감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심리학 기술들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교수님. 네. 예를 들어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공감을 아예 수업 시간에 배운다고. 맞아요. 공감 교육이 네, 네, 있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같이 나와가지고 서로 이제 다른 사람들의 감정 같은 거를 얘기를 해보고 이 사람이 어떤 느낌일까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해보는 그런 과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필수 과목으로 다들 공감 교육을 한다고 하고요. 이제 저희가 다른 사람을 어떤 입장일까 생각해 보는 것도 의도를 가지고 연습해 보는 것도 이제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저희가 경외감을 느낄 때 그런 것이 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자연의, 경외감이요. 네. 이제 경외감이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저희가 이게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면 싸우고 뭐 오해하고 이런 게 정말 작은 일이다. 정말 이런 광활한 이런 아름다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그 시공간을 넓혀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과거와 음, 현재와 미래와 또 멀리 있는 곳과 이렇게 넓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을 때 저희가 좀 더 나 자신의 문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 그 여동생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나는 우주의 먼지다. 뭐 이런 네, 이야기 많이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는 우주의 먼지라고 얘기하면서 네, 네.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좀 이렇게 속상하게 하거나 하면 나도 먼지, 저 사람도 먼지. 네. 그러니까 뭐 상처받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뜻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커다란 음, 세상에서 이런 작은 문제들보다는 우리가 다 같이 좀 크게 보자. 약간 그런 뜻이 아닐까요? 아닌가요? 그런 뜻이었으면 좋겠네요. 아닌가, 아닌가 봐요. 약간 근데 조금 자조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네. 뭐라고 약간 이런 생각을 네. 하는 네. 것보다는 경외감을 가지면서 네. 이 우주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광활한가. 네.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속해 있고, 음, 저 사람도 그 안에 있고, 음, 우리가 정말 다 같이 아름다운 우주를 만들어가는 존재가 아닐까. 맞아요. 이렇게. 근데 네. 실제로 그 생각이 정말 네. 그 여행을, 자연 경관들을 관찰하는 여행을 하다 보면 그 느껴지는 벅찬 감정들 그런 있잖아요. 것 같아요. 네. 네. 교수님, 그 미국에 계셨을 때 네. 좀 가장 기억에 남는 멋진 경관들 혹시 있으셨어요? 글쎄요. 여기저기 저도 이제 많이 어디, 가보셨을 것 같아서. 그게 어디 가봤을까요?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지는 못했고요. 네. 이제 남들이 좋아하는 뭐 그랜드 캐년 그런 데가 사실 저는 어, 그렇게 대단하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이제 네. 남들 다 좋다니까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좋다고 하는 거지 이런 느낌이고 오히려 이제 무슨 그 이름이 어디더라? 이런 그 산이었나요? 협곡이었나요? 아니 사실 저는 사막 같은 데 갔을 때, 전 아, 사실 사막이 되게 어려운데도, 이제 샌디에고 남쪽이나 뭐 이런 동남쪽의 네. 사막들 가면은 굉장히 사막이 마르고 힘들고 그럴 것 같은데도 그 사이사이에 봄에 가면은 너무너무 덥고 정말, 네, 마르고 이런 데인데 그 사이사이에 또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고 정말 오아시스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 것들 보는 것도 네, 어쨌든 이 자연의 놀라움, 네, 아름다움, 그 네, 아름다운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또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윤희님이 매일 보는 눈 덮인 로키 산맥을 보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고수진님도 저는 지구의 먼지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지구에. 남겨주셨네요. 그러니까 이 경외감을 가질 때 우리가 좀 시각이 넓어지고 그 네, 시각이 넓어졌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그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조금 더 키워진다라는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요새 팍팍해진 것 같다. 나 요새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박하게 굴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여행을 가고 싶은 것도 이런 일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행도 네, 다양한 여행을 갈 수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광활한 자연 음. 이런 데도 좀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음이 팍팍해진 것 같을 때 경외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잖아요. 공감 능력을 높이는 두 번째 방법. 네, 네. 뭐 단기 시각에서 벗어나는 것 네.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 뭐 자녀와 그다음에 우리가 뭐 40년 후, 50년 후 내 자녀와의 자녀의 자녀, 뭐 자녀 안 낳을 수 있지만 그런 인생을 또 생각해 보는 게 또 우리가 공감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아, 길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역사 속의 흐름에서의 나를 인식을 해보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네, 역사 속의 흐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노벨상 다 아시죠? 네, 노벨상. 네. 그 노벨상을 받은 이제 알프레드 노벨인가요? 그 노벨이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원래 노벨은 발명가였고 특히 무기 거래상 유명했죠. 같은 걸 많이 네. 하시고 우리가 다 아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이런 그런 무기 관련해서 특허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 실제로 무기 거래 같은 걸 하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때 이제 노벨의 형님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근데 잘못 알고 어떤 프랑스 신문 르몽드라는 신문에서 기사가 이렇게 났대요. 기사가 났는데 노벨이 잘못 이제 돌아가신 걸로 잘못 알고 죽음의 상인이 죽었다. 이렇게 기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사망했다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낸 기사를 보고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자기가 이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전 재산을 가족들에게 말 안 하고 다 돌려서 이제 노벨상이라는 게 그냥 학문적인 업적보다도 이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한 정말로 큰 의미 있는 일을 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을 만들겠다 하고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네.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먼 미래를 한번 네. 바라보고 나니까 네. 인류에 대한 공감 능력이 향상된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단순히 자기가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돈 버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맞아요. 있다가 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내가 이렇게 이런 존재로 알려져 있다니 좀 뭐 길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공감 능력을 높이는 세 가지 기술은 네. 일단 첫 번째는 의도를 가져야 된다. 네. 가장 중요한 거네요. 네. 내가 공감할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과 공감하고 싶다는 그런 의도, 동기가 네.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좀 단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장기적으로 좀 네. 미래까지 그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았어요. 내 자손의 자손의 자손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세 번째가 이제 경외감을 가져라라는 거였는데요. 근데 이 세 가지 말고 정말 그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그때 딱, 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공감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기술들은 없을까 좀 싶은데요. 아, 저희가 이제 연습을 하는 거에서 이제 네. 정서를 이제 다양하게 이해하는 그런 정서 세분화 음, 내지는 또 정서 단어 연습 이런 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서 세분화 혹은 정서 단어 연습이요. 네, 네. 새로 배우는 거예요. 정서 네. 단어를. 새롭게 정서 단어를 배운다. 네, 감정과 관련된 단어들.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과 관련된 단어를 몇 개를 너무 줄여서 이게 그렇지 않아도 감정이란 게 네. 요약인데, 정보의 요약인데 맞아요. 다 줄여서 그러면 소통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정서 단어를 몇 개로 줄여서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세상에 아름다운 색깔이 굉장히 많죠. 너무나 아름다운 색깔이 많은데 그걸 우리가 색깔 한 5개, 6개로 줄여가지고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해서 그 색깔로만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음, 세상을. 그럼 세상이 그렇게 그려도 뭐 아름다울 수 있겠지만 세상에 주는 다른 다양한 복잡한 아름다움을 줄여서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나 정서도 그런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게 줄여서, 아, 그렇겠지. 지금 뭐 기분 좋겠지. 뭐 다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누가 좀 슬퍼하거나 그러면은, 아, 저 친구는 늘 슬프니까 그냥 슬픈가 보지.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단순화시켜서 그 상황을 줄여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뭐 심리학에서도 그 네, 대표 감정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도 써줬던 것처럼 네. 뭐 기쁨, 슬픔, 뭐 역겨움, 화남, 또 뭐가 있었죠? 뭐 역겨움, 역겨움도 있지 않았어요? 놀람, 놀람 뭐 이런 네, 게. 6개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그 6개가 이제 보통 유니버설한 맞아요, 단어, 맞아요.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음, 그걸로 다 메워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대표라는 그 대표적인 게 어떤 대표적이라는 게 여기저기 모든 다른 문화에도 다 그런 감정들이 네, 있더라. 그런 약간 그리고 비슷하더라. 네. 그런 의미에서 유니버설하다는 건데 그걸로 우리가 세상에 우리 감정이 다 메워지는 건 전혀 아니죠. 그게 음, 가장 많은 감정도 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감정이 한 가지로 단순하게 될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다른 감정이란 게 이렇게 딱 주어지는 게 또 아니거든요. 감정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건 어떤 얘기예요? 네, 저희가 보통 이렇게 내가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 어쩔 네, 수가 없어. 꼭 네네네. 화가 나한테 딱 주어진 것처럼. 네. 그런데 감정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뇌에서. 그러니까 어, 감정이 주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어쨌든 내가 화가 난 거는 외부 네, 요인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외부 요인이 화가 되어서 나한테 화를 준 건 아닌데 그 외부 요인에 의해서 내가 내 안에서 화라는 감정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감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외부에서 똑같은 일이 있어도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으로 화가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아유, 저 불쌍한 음, 것.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더 나쁜 것 아, 같은데요. 그런가요? 예. 그리고 또 사실 감정이 이렇게 한 가지로 단순하지가 않고요. 어, 복잡하죠. 음, 기분이 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지금 기분 어떠세요? 지금 기분이요. 네, 그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네. 헐과 대박으로 정말 얘기 많이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아, 근데 네. 최근에 감정 단어를 좀 사줄까 아, 어떻게 사서 주시게요? 어린이용이 있더라고요. 어린이요. 감정 단어 사전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너의 네. 감정을 한번 세분화 시켜봐 아, 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었던 미묘한 감정입니다. 아, 네. 네, 네. 어, 계획을 세우고 계셨네요. 그런데 계획을 세우고 짧은 있었네요. 시간 동안에. 네. 맞아요. 근데 그 감정을 세분화한다는 게 음, 진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막 살다 보면 사실 내 감정도 그렇고요. 그냥 내가 밥을 먹어서 기쁘다. 이게 끝이잖아요. 아, 밥을 먹으면 기쁜가요? 그러니까 뭐 맛있는 걸 먹으면 네, 기쁘다, 재밌다 뭐 이렇게. 네. 전 먹으면서도 이거 소화 안 될 건데 막 불안하기도 하고요. 제가 소화 못 시키는 게 많거든요. 위장이 안 좋아서. 네, 먹으면서도 막 맛있다와 막 소화가 안 되면 어떡하지? 막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이런 건 좀 섬세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네. 섬세하게 감정을 좀 다루는 게 발달돼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진짜로 그 아닌 상대방은 실제로 그걸 어려워하는 것 같긴 해요. 밥 맛있는 거 먹는데 왜 불안하지? 네. 이거 그래서 이제 외국의 정서 단어를 또 공부하기도 하고, 외국의 정수 단어를 공부해요. 네, 네.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저희가 그 너무나 그 기뻐서 막 뛸 것 같은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똑같이 전 뜰 기쁜데, 것 같이 기쁘다 이렇게 한국어로 네, 표현하는. 뛸 것 같이 기쁜 것도 있고, 또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잘 돼서 네. 너무나 기쁜 것. 아,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약간 배 아픈 게 섞여서 나오는 거 말고 그냥 순수하게 너무나 기쁜 거, 다른 사람이 잘 돼서. 그런 기쁨도 있고요. 근데 그런 단어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유럽의 무슨 단어들 보니까 그냥 남이 잘 되는 게 그냥 마구 기쁜 것. 그런 것과 남이 잘 안 돼서 고소한 것. 이런 단어들이 다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러니까 음, 세분화를 좀 시켜보는 것도 나를 음, 이해할 수 있고 또 남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이래서 나에게 상처를 줬다 하더라도 그렇게 단순하게 나를 미워해서 그런 건 또 아닐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불문과에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불어 단어 중에, 근데 네. 그 교수님께서 써주신 것 중에 조아드 비브가 네네네네네. 그런 발음이 의미인지 너무나 아름다우신 것 그런 같아요. 의미인지 몰랐어요. 조아드 네. 비브가 사실 삶의 기쁨이라는 그렇죠. 뜻인데 네. 이게 조금 더 자세한 단어로 뜻으로는 맛있는 걸 먹거나 따뜻한 날에 걸어가거나 웃는 아이 얼굴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냥 기쁘다 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런 단어를 맞아요. 쓰는 게. 네, 조아도 비블. 그 비블가 약간 삶의 이런 거 네, 삶을 느끼는 음, 그런 음. 기쁨이잖아요. 살아있음을 느끼는 기쁨? 살아있음의 그러네요. 기쁨. 어, 근데 그건 그냥 기쁨이랑 조금 다른 것 네, 같아요. 조금 달라요. 네, 네,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살아있어서 뭔가 그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니까 네. 단순하게 기쁘다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소리를 듣는 그런 기분. 뭐 이런 단어가 음, 있더라고요. 제가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덴마크 단어였나? 그 스웨덴 다녔던 것 같은데 네. 엄청 짧은 단어인데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새소리를 들으며 그게 그렇게 긴 복잡한 게 한 음, 단어였어요. 근데 진짜 한번 지금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소리를 들을 때 그 약간 기쁨은 좀 다른 감정인 것 같긴 해요. 그쵸. 밥 먹고 네. 기쁜 거랑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뭔가 그 마음이 상쾌해지면서 네. 뭔가 내가 깨끗해지는 느낌? 네. 그런 느낌도 그리고 같이 약간 드는? 오늘 하루를 기대하는 느낌. 그런 맞아요, 느낌도 들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기대되기도 하고, 네. 뭔가, 좀 쾌적하고, 뭔가 이렇게 산들바람이 부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의 기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감각 경험이랑 관련된 단어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감정이 감각 경험이랑 또 분리시킬 수도 없고요. 네. 감각 경험과 관련 있는 단어라고 하니까, 네. 혹시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네요. 감각 경험 같은 게 굉장히 이것도 한번 PPT 많으네요. 보여주시면 안 네. 될까요? 텐체 부인. 제가 오늘은 그 단어를 가져왔거든요. 또 이렇게 저희가 정서를 세분화해서 단어를 한번 배우고 또 써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쾌와 불쾌만 아는 사람은 그 너무 어려울 수 있잖아요. 한국 단어에는 네, 먹는 거랑 관련된 게 그러게요. 많네요. 이건 PPT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속이 부글부글 끓는 뭔가 먹는 것과 같은 네. 네. 속이 빈 것 같은, 이것도 네. 약간 그 뭔가 네. 허망함을 느낄 때 좀 속이 빈 이런 것 같은 네. 단어를 쓰지 피가 않나요? 끓는 네. 그런 표현도 저희 많이 쓰죠. 네. 간담이 서늘한 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공감이 간담이 서늘한. 서늘하다는 걸 어떻게 이거 더 느꼈을까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제가 오전 10시에 지도 교수님과 랩미팅이 있었는데, 네. 10시에 일어났을 때의 심정인 것 간담이 서늘해 같아요. 정말요. 그때 정말 네.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아, 그렇구나. 네. 제 학생들이 그러면 저랑 만나기 전에 막 간담이 서늘 근데 제가 네. 잘못한 거니까. 아니 그래. 잘못된 시간에 눈을 떴으니까, 그럴 땐 네.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골 때리는. 이것도 골 자주 때리는. 쓰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교수님 요새는 자주 쓰세요? 저희 세대에 한참 전에 많이 쓰던 단어였던 것 같아요. 이거 참 골 때리네. 홍인걸 네. 박사님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랑 비슷한 세대이기 틀림없습니다. 자주 들은 것 같네요. 골 때리네, 이 사람. 뭐 네. 이렇게 얘기하셨던. 예전 표현인 것 같아요. 요새는 이런 표현 음,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진짜 쓰라리다. 정말 가슴이 쓰라리다. 네. 이런 것도 참 슬플 때 쓰기도 하고, 정말 내가 잘 안 됐을 때, 혹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상대가 잘 안 됐을 때, 정말 가슴이 쓰라리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네.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그 신체적인 것과 관련되는 감정 어휘도 많이 있는데, 네. 제가 사실 이제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거나 음, 마음이 아팠을 때, 그럴 때 그 마음 아픈 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거나, 뭐 차였거나, 뭐 어쨌든 이렇게 버림받았거나, 그래서 마음 아플 때 타이레놀 먹으면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게 근데 무슨 말인가요, 무슨 교수님? 저희가 뇌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서 아픈 것과 그다음에 정말 이렇게 콱 찔려서 아픈 것과 감기 몸살로 아픈 것과 뇌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감정이나 이런 거 연구하는 분들이 정서 연구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고통 연구를 해요. 페인 연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아주 매운 거를 그냥 입에서 먹었을 때 막 약간 막 아픈 것 같은 느낌 네, 있잖아요. 아리고 막 네, 혀가 아프고. 네. 그리고 아주 뜨거운 물에 손 막 실수로 담갔을 때 엄청나게 막 아픈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그런 거나, 근데 그렇게 그런 고통이 이런 감각 경험으로 오는 고통이나 누구한테 상처를 받아서 느끼는 고통이나 이별을 마찬가지라는 했다거나. 거. 네, 이별을 했다거나 그럴 때 느끼는 게 뇌 입장에서는 뇌 기제에서는 비슷한 기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을, 심리적인 고통을 받든 신체적인 고통을 받든 타이레놀을 먹으면 낫는다라는 거네요. 네. 어, 그래서 그것도 신기해서 사실 네. 인간이 정말, 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정말 뇌에 기반한 거다라는 생각이 번쩍 드는 그런 이야기네요, 네. 교수님. 그게 사실 이야기하는 게 약이 좋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음, 약이 좋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게 정말 이 신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이나 비슷한 기제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꿀팁이네요. 사실 다시 화면 전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별해서 이제 100일 만에 차였다고 이렇게 오는 친구가 있었는데, 아, 네. 타이레놀 먹으라고 또 얘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아쉽네요. 그런 것도 이제 아주 그냥 뭐죠? 이렇게 임시 처방 정도는 할 수 있는 음, 거죠. 약간 진짜 마음 아플 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땐 타이레놀을 먹으면 된다. 네, 일단 그거라도 먹고 조금 이제 그럼 느낌이 약간 멍한 느낌? 이런 거 네. 잠깐, 살짝 그런 아, 거라도. 그 다음에 이제 또 활동을 해서 새로운 사람을 음, 만나시면 되지 않을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렇게 새롭게 감정 단어를 배우는 것이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잘 조절을 하고 또 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네. 그럼 궁금해지는 게 저희가 이렇게 감정을 말로 뱉잖아요. 네. 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목이 메인다, 뭐 구역질난다, 네. 뭐 이런 네. 식으로 단어를 뱉으면 그것도 또 저희 감정에 영향을 주나요? 그렇죠. 하는 말이 저희 감정이 되기 쉽죠. 어, 저희가 하는 말대로 우리가 되기 쉽고요. 그런데 이걸 꾹꾹 누르고 있는 거를 표현하지 않는 건 더 안 좋고요. 네,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으면은 그게 아주 이제 복잡하게 지금 표현을 이제 아주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스스로에게 이해가 되고 조금 더 정말 이게 그냥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해볼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죠. 해볼 수 있는 게 생긴다. 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화가 막 날 때 있잖아요. 근데 네, 또 네. 그런 때는 그냥 화를 막 내면 또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정신과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화가 날 때 그걸 표현하는 건 좋지만 정말 화를 벌컥 낸다. 네,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화가 났고 이거를 막 꾹꾹 누르는 게 아니라 표현을 네. 하는 것과 화를 벌컥 내 가지고 이 사람에게 소리를 아, 지른다거나 그렇게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어, 내가 화를 내는 것을 내가 알고 표현을 하는 것은 좋지만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나 사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안 좋고 정말 화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이제 너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 막 이러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이거 잠깐 PPT 띄워주시면 제가 또 이것도 가져왔거든요. 네, 분노, 미움, 싫음을 표현하는 감정 어휘입니다. 그러니까 네, 화가 벌컥 날 때 네. 세련되게 본인의 감정을 세련돼. 좀 정리해 볼 수 네, 있는 단어들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사실 화가 나는 이유도 여러 가지잖아요. 뭐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얄밉게 굴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네, 아, 저 사람 참 얄밉게 군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네, 네.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저 사람이 얄밉게 구는데 괜히 아무 데나 화를 낸다거나 그렇죠. 그러면은 아닌 거죠. 네, 그러네요. 저희가 이렇게 얄밉다는 단어를 또 생각을 해서 내 감정을 이해하면 네. 좀 원인 모르게 이렇게 화가 막 나는 것도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저희가 세분화를 하라고 하는 거지, 그걸 표현을 할 때 그냥 무조건 있는 걸 다 아, 표현한다기 아니라 이제 그럼 또 세분화해서 주고, 상처받죠. 네. 네.
왜냐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또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면 그게 또 나중에 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걸 또 막 변명을 하기도 그렇고, 뭐, 음, 그렇죠. 맞아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단어들은 내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해 보기 위해 네, 참고하시는 용어로 사용하지, 네. 이거를 이제 가지고 가서 뭐 여기 한번 제가 해보면 하찮은 너 때문에 내 마음이 원망스럽고 내 아니, 핏대가 뭐 어쩌고 이렇게 네.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전 학생들이 이제 요새는 챗GPT 이런 거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활용해서 저희가 무슨 상담 챗봇 같은 것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거 어, 이제 많이 하는데 네.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정을 표현하는 게 좋고 감정을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만들어 온 학생이 네.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너는 그럼 수치심을 느꼈구나? 이렇게 이제 챗봇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아니 제가 학생들에게 그래? 너는 수치심을 느꼈구나? 이렇게 말하면 인권센터 찔릴 거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이렇게 지적질하고는 조금 다른 음, 이렇게 감정을 이제 저희 세 분에서 잘 이해한다는 게 지적하라는 것과는 다른 좀 표현을 해보자는 그런 의미고요. 아, 그 참, 그 정도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지적질과 나의 감정을 이해하는 그 분명한 선을 네, 이것 또한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아까도 자연 얘기를 했는데 네. 경외감을 느끼는 것. 그런데 네. 사실은 정면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정면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PPT 말고요. 네. 네, 저희가 자연이 그렇게 감정을 조절하는 데 좋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더 크고 네. 변하지 않는 변하지만 그 변화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정말 어, 아름다운 변화죠. 이 맞아요, 자연, 맞아요. 자연과 함께하고 자연을 걷는 것, 자연에서 감각 경험을 해보는 것, 느끼고, 바람을 얼굴에 음, 느끼고, 이런 것들이 정서 조절에 너무 좋고, 우울증을 예방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연에서의 감각 경험들이 네, 정서 조절에 좋고 또 우울증도 예방한다라는 네, 거네요. 네, 맞아요. 자연, 방금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도 그냥 자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좋은 그 경험들이 떠오르잖아요. 물론 무서운 자연도 있죠. 뭐 네. 쓰나미, 뭐 이런 무서운 자연도 아, 있지만, 네. 근데 자연 생각을 하면 저도 뭔가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음, 같고, 누구 사람들이랑 뭐, 저도 막 지지고 막 이러고 있던 상황에서 네. 좀 내려놓고, 아, 정말 자연 속에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 그런 경험이 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도 그 정서를 조절을 하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거 단어 한 번만 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PPT 보여주시면 이거는 이제 행복, 즐거움, 사랑을 표현하는 감정어휘입니다. 네. 이것도 그냥 너무 기쁘다, 즐거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더 넓게 세밀하게 감정 단어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바람 나는 이 교수님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가끔 스스로 단어를 만들어 보라고 해요. 단어를 만들어요? 네, 이제 이런 이제 감정 세분화로 유명하신 교수님이 네. 리사 베럿이라는 교수님이 감정을 단어를 만들어 봐라. 그래서 지금의 기분을 뭔가 복잡하다면 네. 그 감정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네. 이런 얘기 하죠. 예를 들어서 우프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아, 딱 알아듣잖아요. 아, 아, 그렇지. 근데 와닿는 아, 단어죠. 근데 그건 있는 단어잖아요. 이미. 그런 거 말고 지금 나의 복잡한 아, 뭐 어떤지 모르는 아주 복잡한 감정을 뭘 만든 다음에 이 단어는 이거다. 이 감정은 이거다. 라고 내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스스로. 네. 스스로. 네. 약간 이런 건가요? 그, 예전에 영화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너무 식상하다. 다른 표현을 해라. 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니까 그 남자가 이제 머리를 막 굴리다가 옆에 있는 방울토마토를 보고 네. 방울방울해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런 것도 네. 어쨌든 그 순간의 감정을 그 단어에 담는 거니까 네. 좋은 시도인 것 같기는 하네요. 네. 네. 저도 무슨 영화도 생각나는데 그것도 그냥 사랑해가 아니라 네. 그건 영어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영어로 본 거라서 You complete me. 뭐 이런 식으로 어,
You complete me. 예, 너 때문에 나는 완전해질 수 있다. 아, 그냥 그것도 사랑해랑 마찬가지인데 그러네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You complete me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그 불어에 네, 보고 싶다는 표현을 네, 띠무망가라고 하는데 네, 그게 어떤 뜻이냐면 네. 너가 나를 부족하게 한다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가 없어서 내가 부족하다. 그걸 보고 네, 싶다. 네. 띠무멍크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해서 어, 이것도 굉장히 그러네요. 네, 보고 싶다의 새로운 표현이네. 네. 그런 같이 생각이 드네요. 너랑 같이 있지 않으면 나는 뭔가 부족하다. 부족하다. 네. 네, 네가 있어야 내가 완전해진다. 네, 이렇게까지 해석해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현정 언니가 네, 다시 정면 보여주시면 됩니다. 비님. 현정 언니가 기분 좋아지는 단어 찾아봤어요. 네. 하면서 이렇게 쭉 써주셨어요. 세렌피티의 유포레스. 네, 다 좋아요. 네. 멜리플로스는 어떤 저도 잘 뜻이에요? 모르겠는데 어떤 단어를 오, 쓰시는 걸까요? 패트릭 쇼일까요? 어떤 뜻인지 궁금한데 저도 찾아봐야겠네요. 근데 이게 나에게 좋은 단어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음, 좋아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또 그거랑 관련된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나 기분이나 경험이나 여행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추억들과 관련된 단어들 있잖아요. 그럼 그 단어는 나는 좋은 거죠, 뭐. 혹시 교수님도 제일 좋아하는 그런 좋아하는 단어가 단어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는 네. 너무 단순하게 신난다. 이걸 제일 많이 쓰는 단어예요. 신난다. 그래서 저도 막 너무 단순한가 좀 복잡하게 그런데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예요. 네. 신난다. 신난다. 네. 신난다. 네. 신난다. 네. 저는 어떤 거 좋아하나 좀 생각해 봤는데요. 네. 저 그 단어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몽글몽글해진다. 마음이 몽글몽글해진다. 이렇게 네. 뭔가 이렇게 감동적인 거나 너무 네. 귀여운 거 봤을 때, 귀여운 네. 강아지들. 네네네. 그럴 때 진짜 그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거든요. 이걸 어, 뭐라고 또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몽글몽글 맞는 것 같습니다. 알아듣고 몽글몽글, 있어요. 네.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것들 네. 한번 또 시청자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얘기는 저희가 준비했는데 꼭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아, 이것도 약간 네. 의도와 관련된 것 같아서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긍정적인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잘 지내려면 긍정적으로. 남과, 네. 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또 무슨 말씀을 얘기하시나요? 이게요. 아, 네, 이 네. 가사 있잖아요. 그 루이 암스트롱의, 아, 네. 네. 아니, 근데 노래 가사인데 내가 웃으면 다른 사람이 세상이 웃는다. 어, 네.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라는 게 전염되기 때문에 웃는 얼굴을 하는 것, 정말 내가 기쁜 것, 그러면 세상을 기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말로 웃는 낯에 침 뱉으랴. 이런 것도 네. 있고요. 네. 맞아요. 웃는 낯에 침 뱉으랴. 이게 루이 암스트롱의 When You Smile이라는 네, 네, 맞아요. 노래인가요? 그 When You 네. Smile, the whole world smile with you 네, 있나요? 네. Whole 네. world smiles with you. 예. 네. 웃으면 다 같이 웃게 된다. 온 웃는 세상이 너와 얼굴에. 함께 된다. 네. 맞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웃는 낯으로 혹은 긍정적인 정서로 타인을 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럴 때 이제 오늘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새로운 감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정서 단어들을 떠올려 보면서 감정을 또 조절하고 또 맞춰보고 또 타인과 이렇게 나가는 시도들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 현정님이 아까 그 단어 뜻을 알려주셨는데 비온 뒤 아, 땅의 향기 우연의 네. 발견, 행운의 발견, 희열, 네. 감미로운 뭐 이런 다 뜻이래요. 너무 좋네요. 비 오는 땅의 향기가 좋아요. 저도 알아갑니다. 패트릭 네. 쇼어인가요? 네. 너무 너무 좋네요. 좋아요. 근데 비 온 뒤랑 비슷하다고 얘기해 주셨네. 감사합니다. 네. 마음이 핑키핑키해지신다. 근데 저는 핑키핑키, 교수님 민티민티 뭐 이렇게 네. 마무리를 해봐야겠네요. 여기 채널 이름 비욘디인데 네. 비욘디 땅의 향기? 비욘디? 네, 너무 좋아요. 좋은 것 네. 같아요. 비 오는 땅의 향기. 네. 네, 알겠습니다. 고수진님께서 오늘 방송을 또 정리해 주셨네요. 내가 좋아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함께 이번 주는 내가 좋아하는 표현들, 내가 좋아하는 감정들을 세분화해서 생각해보고 하나씩 가져보는 노력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숙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좋은 숙제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